안녕하세요. 프리다의 노마드 살롱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케팅하는 MD 최효진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일 초반에 마주치는 상품 소싱의 어려움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건지 고객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도 다양하고 팔 수 있는 물건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혹은 고객들이 좋아하는 아이템, 또 혹은 마진이 좋은 아이템, 공급받기 쉬운 아이템, 혹은 투잡이나 부업으로 하시려면 위탁 배송이 가능한 아이템, 여러 가지 이유로 팔고자 하는 아이템도 달라지겠지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의 니즈가 있는 상품입니다. 평상시 인테리어 소품에 관심이 많다면 인테리어 소품 중에 고객의 니즈가 있는 상품을 찾아서 파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바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찾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오늘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롯데온의 베스트 코너를 매일 분석하기. 롯데온의 베스트 코너는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을 보여주며 상단에는 카테고리별로도 나눠보실 수 있어요. 제가 화면에서 베스트를 들어가 볼게요. 롯데온 메인 페이지에서 베스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베스트 코너에서는요, 오늘 잘 팔리고 있는 상품 1등부터 100등까지 카테고리에 구분 없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생생한 데이터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데이터죠. 그럼 맨 먼저 카테고리에서 오늘의 전반적인 판매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볼 때는 식품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매일마다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지를 작성해 보시면 큰 흐름의 파악에 매우 도움이 돼요. 그럼 일지는 어떻게 쓰냐고요? 일지는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일기처럼 매일마다 써보시는 거니까요. 간단한 일지, 노트 같은 걸 하나 마련하셔서 맨 위에 먼저 날짜를 적으세요. 그리고 날씨, 해당 일의 이벤트를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12월 25일 적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있죠. 그리고 당일날의 이슈들도 적으시면 좋아요. 그날의 뉴스나 신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헤드라인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100등 안의 상품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주간이라면 아무래도 선물용품, 또 장난감 이런 상품들이 베스트 코너에 많을 거고요.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쯤이라면 명절을 보내기 위한 식품하고 선물, 그리고 또 여행을 가기 위한 제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도 차차 보이게 됩니다. 명절에 생각보다 특히 잘 나가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절하면 어떤 상품들이 베스트에 올라올 것 같나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바로 후라이팬입니다. 왜 후라이팬이 명절 때 잘 나갈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명절 때 전을 많이 부쳐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도구 장만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코너를 통해서 마인드맵 그려보기. 예를 들어 매일마다 베스트 일지를 쓰면서 일기예고를 분석하다 보니까 곧 강추위가 온다고 해요. 그럼 추운 겨울에 겨울 관련 제품이 잘 나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아이템들이 떠오르지가 않죠. 이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마인드맵.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업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강추위가 온다면 이걸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적으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가운데에다가 강추위라는 키워드를 두시고 1차적으로 생각나는 아이템들, 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필요한 아이템들을 뽑아내 볼게요. 그럼 1차 제품들, 강추위가 온다면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 제품, 또 집 자체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방한 제품, 또 몸을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방한 제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걸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아이템을 뽑아 볼게요. 보온 텐트, 또 난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문풍지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보온 네일, 패딩 조끼, 핫팩 등이 생각나네요. 자, 그럼 이렇게 1차적인 상품은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2차 아이템들이랍니다. 추위가 강해지면 2차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몇 년 전에 겨울에 무척 추웠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해에 바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깥이 추우면요, 안은 더 난방을 하기 위해서 온도를 많이 올리죠. 그러면서 이 현상이 나타나요. 네, 맞습니다. 결로 현상이에요. 그럼 결로 현상이 나타나면 별로 반갑지 않은 녀석들이 나타나죠. 뭘까요? 네, 맞아요. 곰팡이예요. 곰팡이가 나타나면 곰팡이 방지를 위한 상품 혹은 이미 나타난 곰팡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품들이 또 생각이 나시겠죠? 이렇게 베스트 코너를 분석하시면 데일리로 1차, 2차 아이템을 뽑아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면 고객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품 소싱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되겠지요. 이렇게 큰 흐름을 읽으면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상황을 고려하기. 롯데홈 메인 페이지 보시면요. 자, 메인 페이지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우측을 보시면요. 인기 검색어가 있어요. 자, 이 인기 검색어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부터 30등까지의 인기 검색어가 나오고요. 바로 이것은 고객의 니즈가 반영된 데이터가 되겠죠. 이 검색어들을 통해 내가 소싱이 가능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입 자금, 택배 발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가 재고를 가지고 갈 건지, 혹은 소싱 형태나 판매 예정가, 내가 얼마에 팔 건지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기 검색어를 꾸준히 통해서 잘 나가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제가 빨래 건조대라는 제품을 찾아냈어요. 자, 빨래 건조대가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언제 잘 나갈까요? 네, 이 상품은 1년 동안 큰 등락이 없이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은 부피가 크죠? 게다가 또 무거워요. 그리고 재고를 쌓아놓고 팔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 아이템이에요. 택배로 한두 개 보내려다 보면은 생각보다 택배비가 또 많이 나오겠죠. 부피가 이렇게 크거나 무거운 상품일 때는 빨래 건조대의 도매 업체 등에 컨택하셔서 위탁으로 발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용기도 필요해요. 자, 위탁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도 판매가 되었을 때 해당 도매 업체나 생산처에서 직접 고객님께 배송을 해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를 구매하셔서 사진 촬영하실 수 있게 상세 페이지 작업 등을 직접 하시고요. 또 판매가 돼서 위탁 배송이 나갈 때마다 정산도 건건히 정산을 하는 건지 월마감 정산인지 여부들을 꼭 체크해 주세요. 이때 사입하시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인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구매한 금액이 공급가고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분석했더라도 소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화해 보시고 컨택하는 용기도 꼭 필요해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파악해서 준비하시게 됩니다. 또 내가 사입해 놓고 발송을 해도 되는 제품이라면 포장재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상품의 원가에도 꼭 이 포장재 값을 반영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2월달 생활용품 데이터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1월에는 16등에 있던 어린이집 수건이 2월달에는 무려 1위로 랭크가 되었어요. 20등 안에 있던 다른 상품들도 봤더니 어린이집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상품이 3개나 있더라고요. 2월에 어린이집 관련 상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필수 준비품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죠.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상품이더라도 시기별로 니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서 상품 소싱도 달라져야 합니다. 생활용품이 2월과 9월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변화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2월과 9월은 이사철이면서 또 새롭게 집을 꾸미기 위해 특히 검색 및 구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기간에도 꾸준하게 검색이 일어나는 상품군들로 보여요. 이렇게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찾으시고 사시려고 하는 쇼핑몰 플랫폼들에 해당 상품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그 개수를 검색해 보세요. 경쟁이 너무 심한 상품보다는 검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아이템들이 좀 더 매력적인 상품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 상품들을 데이터를 통해 서치, 검색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들과 친해지시고 구체적인 카테고리나 아이템을 찾으신 후 해당 상품을 소싱하실 수 있는 도매 시장 혹은 도매 사이트들을 시장 조사하신다면 훨씬 좋은 제품들을 소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